슈퍼소닉 TV 밀리터리 인사이드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활기찬 김대영 군사평론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다시 찾아왔습니다. 네네. 자, 오늘의 아이템. 예.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고 느끼는 건데 예. 과연 중국이 예. 대만을 침공할 수 있을까? 사실 이제 우크라이나 침공하면서 언론에서 많이 이 얘기가 나왔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대만군 훈련을 한 5, 6년을 가서 본 사람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러니까요. 오늘 그 갔다 왔던 내용 비롯해서 과연 그럼 중국이 정말 대만을 침공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요. 예, 요 얘기를 한번 썰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모로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은 이 중국의 대만 침공 상황과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네, 우크라이나는 사실 다 지상이잖아요. 평지죠. 평지잖아요. 평원. 네, 평지잖아요. 네, 그리고 네. 산이 별로 없잖아요. 없죠. 아마 그 구독자 여러분들도 우크라이나 전황 관련된 영상들 보시면 다 들판이야. 거기는 아니 산이 보이질 않아. 산이 없어. 네. 땅도 그 정말 그 토질이 좋다는 흑토거든요. 그리고 이제 라스푸찬가 뭔가 이제 겨울에서 봄 될 때 막 진흙탕 되고 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자연적 장애물인데 그렇죠. 전쟁하기 제일 좋은 땅이에요. 거기가 평지야. 평지 다. 근데 러시아군이 죽을 쓰고 있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전쟁을 볼 때 이 지형지물, 자연환경들을 잘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중국하고 대만은 가운데 대만 해협이 있죠. 바다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장 큰 문제가 그나마 우크라이나는 지상이라 러시아군이 침공하기 쉬웠던 편이고 이게 상륙을 한다라는 건 네.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상륙을 한다. 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려면 상륙을 해야 되잖아요. 아, 상륙하면 진짜 고전을 면치 못했던 게 네. 영화가 또 그치, 하나 생각납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 있고. 예. 사실 이제 노르망디 상륙 작전도 어려운 부분이 꽤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해안가별로 네. 난이도가 굉장히 달랐잖아요. 네, 네. 지금 이제 동북아에 한국, 일본, 대만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네. 다 잘하는 게 하나씩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먼 바다에서 상륙해오는 적을 음, 이 격퇴하는데 굉장히 최적화돼 있어요. 자유대는. 일본이 네, 그러니까 잘 보시면 일본 해상자유대가 큰 배들도 많고 그다음에 육상자유대 보면 지대함 미사일도 많이 갖고 있고 네. 근데 이제 특색이 뭐냐? 먼 바다에서 오는 상륙 전력을 분쇄하는데 굉장히 최적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항공자유대도 하는 네. 게 네. 그러니까 막 F2에 막 그 대함 미사일 4발씩 달고 다니잖아요. 걔네들은. 우리나라는 북한 때문에 네. 이 지상전을 동북아 국가 중에서 그러니까 한국, 일본, 대만 비교했을 때 네. 지상전에 최적화돼 있어. 지상전은 대한민국이다. 보세요. 전차만 해도 우리가 한 뭐 몇천 대 되고 자주 보는 아, 거의 그럼요. 세계 정상급이고 최고죠. 그다음에 이제 공군도 보면 네. 뭐 근접항공 지원, 네. 그다음에 뭐 종심 공격 네. 다 지상에서 하는 거고, 지상 타격하는 거고. 그렇죠. 그런 무기들도 많아 우리나라가 또. 네. 그러니까 아마 전 세계적으로 그 뭐 제이담 같은 네. 정밀 유도 폭탄 네네네. 이거 수량으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한 5손가락 안에 들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좋습니다. 그렇다면 대만은 상륙하는 적을 제거하는데 최적화돼 있어요. 밥만 먹고 그것만 해 걔네들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뭐 반상륙 훈련, 네. 대상륙 작전 이런 네. 것도 가서 봤는데 네. 어떻게 하냐면은 100km 전방부터 그 이제 화력 협조선이라고 합니다. 화력 협조선. 네, 그래서 그게 키로마다 이렇게 층층이 다 갈려 있어요. 그러니까 100km가 넘어가는 거는 대만 해군이 왔고 네. 100km 언제부터는 대만 공군이 막 때리고 네. 계속 오잖아요. 네. 그럼 대만 육군의 자주포, 그다음에 뭐 견인포, 그다음에 다연장 로켓포가 계속 화력을 투사해요. 그게 살아남아서 해안가에 오면 뭐가 기다리고 있냐? 대만군의 전차와 장갑차가 기다리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우크라이나에서 활약한 네. 제블린도 그러니까 대만 육군이 동북아 지금 뭐 동북아 하면 이제 우리나라, 일본, 대만 이렇게 보면 네. 대만 육군이 그 미국제 대전차 미사일들 제블린 그다음에 토우도 보면 토우 2B 뭐 AB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최신형 토우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공격 헬기마도 제가 한번 언급을 한 적 있지만
슈퍼코브라 있죠? 네네. 아파치 가디언 있죠? 뭐 다 있잖아. 그리고 이제 카이와 워리어도 지금 쓰고 있고. 네. 그러니까 공격 헬기 전력하고 이 대전차 전력은 우리 군보다도 앞서요. 아, 그 부분은. 네, 앞서요. 투자 많이 했고. 근데 이제 공군 전력이 좀 이제 중국 공군 대비했을 때는 그러니까 중국 공군은 지금 젠 20 스텔스 전투기도 있고, 네네네네. 뭐 젠 16도 지금 나오고 있고, 제공권은 사실 좀 밀리는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네. 근데 그걸 커버하는 게 또 있어. 지대공 미사일. 대만이 자체적으로 만든 뭐 텐궁 시리즈. 우리나라 치면 이게 천궁이에요. 네. 텐궁. 네, 대만의 그러니까 텐궁 그다음에 텐궁 2, 텐궁 3까지 이제 있는데 네네. 한 번 그 얘기가 나온 적 있어요. 이거 미군에서 네. 딱 분석을 해보니까 이 대만의 서울, 타이베이 전 세계에서 방공망이 가장 강력한 지역으로 꼽은 적이 있었어요. 전 세계에서.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대만이 보면은 네. 이 중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패트리어트도 네. 뭐 다 갖고 있고 지금 우리랑 똑같이 이제 MSE, 팩3 MSE도 이제 구매를 하려고 그러고 네. 방공망이 그만큼 되게 밀도가 높아요. 그런 또 장점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렇게 느낀 게 뭐였냐면 네. 이거 만약 중국 인민해방군이 정말 대만 침공하면 네. 우리나라 이제 육군으로 치자면 한 개 군단은 이 대만 해외에서 빠져야 네. 죽어야 가까스로 상륙할 수 있겠구나 그런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이 대상륙 반상륙 작전에 특화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 그래서 예. 지금 동유럽뿐만이 아니라 예. 이번에 대만도 제블린 예. 얘를 한 400기를 추가 구입하기로 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예. 놀란 게 뭐냐면 지금 이제 대만이 방금 이제 우리 PD님이 400기 얘기하셨잖아요. 네네네. 거기서 이제 안 나온 게 있어. 아, 또 안 나온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블린이 두 개로 구성이 되거든요. 네네. 미사일이 있고 네. 발사대 조준기가 같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걸 따로 분리해서 수량을 얘기를 해요. 아, 따로요? 네. 오, 그래서 다 이제 같이 하나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따로 분리를 하더라고. 저도 요번에 찾아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그래요? 지금 대만군이 보유하고 있는 제블린 미사일 숫자가 네. 거의 한 500기가 좀 넘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듣기에 500기 하면은 왠지 좀 수량이 작아 보이죠. 더 500기? 네. 이러잖아요. 근데 우크라이나는 막 이제 뭐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정말 많은 양의 대전차 무기를 지금 지원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 그 정도로 많은 양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 없어요. 사실 미국은 많은 거고. 그렇죠. 그래서 다 이제 지금 400발 얘기하셨고, 네. 그래서 이제 그동안 대만군이 산 게 한 500발이 좀 넘고, 이 발사기는 한 60개 정도 샀더라고요. 아, 발사기는 60개. 네, 발사기 조준기 같이 돼 있는데, 어. 그건 한 60개 정도 샀고, 네. 요번에 이제 400기를 사면서 발사기 42기를 또 추가로 이제. 추가로. 네. 그래서 보면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지금 형궁이 사실 제블린이랑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보병 사단 뭐 이런 데서 이제 주로 운영하는데 네. 대만군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대만이 몇 년 전에 이제 역시 이제 그 폴란드처럼 네. M1A2C라고도 해요. 그거를. CC. 네, 근데 이제 아마 그거를 대만형으로 해서 M1A2T로 이제 들여올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지금 구형 전차를 좀 대체를 하고 네. 그다음에 지금 쓰고 있는 M60A3 TTS도 이제 개조를 할 겁니다. 향후에는. 그래서 방호력이나 이런 활약을 좀 이제 추가하려는 그런 개조 계획도 가지고 있고.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중국이 사실 대만을 침공할 만큼의 군사력은 돼요. 제가 좀 이제 그걸 찾아봤는데 네. 이제 미 국방부에서 매년 나오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나옵니까? 중국 군사력 평가와 관련된 보고서가 나오는데. 아, 그래요. 영어로 다 돼 네, 있네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야. 병력으로 보면 네. 지금 이제 중국 육군, 중국 인민해방군 육군 같은 경우에는 네. 100만이 넘어요. 민군은 뭐 네, 104만 정도로 보고 있더라고요. 미국은. 거의 뭐 저글링 수준이네요. 그리고 이제 대만은 네. 지상군이 한 8만 8천 명. 육군, 육군 해병대. 어. 근데 이제 중국의 104만 명이 이게 다 대만에 쏟아부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처음에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숫자의 오류라고. 네, 숫자의 오류라고. 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계산해 보면 이 대만에 만약 전쟁이 났다, 침공을 한다, 그럼 투입할 수 있는 병력이 동부정부, 남부정부 해서 한 40만 정도 돼요. 40만. 네, 40만. 그래도 사실 너무 많죠. 그럼요. 네. 엄청나죠. 근데 이게 우리가 또 이걸 잊지 말아야 될 게 대만은 홈 경기를 하는 거예요.
항상 어웨이 경기가 아닙니다. 홈 경기의 이점이. 네, 그리고 이제 중국의 이런 뭐 집단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게 한 13개 정도 있어요. 13개. 네. 집단. 그런데 요 중에서 네. 대만에 투입할 수 있는 거는 한 5개 집단군. 5개. 네. 그리고 이제 반면에 이제 대만 육군은 3개 군단. 그러니까 집단군을 군단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좀 앞서는 중국이 앞서는 부분이 좀 몇 가지가 있어요. 물론 이제 병력적으로는 네. 좀 앞서지만 네. 최근에 중국 인민해방군 육군이 이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게 네. 공중강습 전력, 공격 헬기. 이제 그걸 많이 투자를 많이 해요. 네. 왜냐면은 상륙은 답이 안 나와. 반상륙 작전에 특화된 작전 교리와 훈련을 계속 하기 때문에 네. 배 타고 넘어가는 건 야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공중강습여단을 굉장히 많이 창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중강습여단하고 이 저기 공수여단 이런 것들을 많이 늘려요. 아, 그래요. 그리고 이제 해병대, 이제 중국에서는 해군 육전대라고 합니다. 그거를. 육전대. 네, 그러니까 이제 중화권에서는 그러니까 해병대란 단어를 쓴 나라는 네. 우리밖에 없어 사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일본은 이제 육상자유대 수륙기동단이 있고, 그렇죠. 걔네가 약간 해병대 역할을 하는 거 육군이지만, 네네. 근데 대만이나 중국은 해군 육전대라고 그래요. 해군 육전대. 네. 그거 여단도 지금 늘리고 있고, 특히 대만 해협 맞은편에 한 5개 여단이 있어요. 지금 대기를 하고 있어요 항상. 그 탱크도 사실 이제 뭐 중국이 한 6,300대 가지고 있고, 야, 많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대만 같은 경우에는 한 800대. 그다음에 포병 전력도 이 중국은 한 7,000문 정도 가지고 있고, 네네. 대만 한 1,100문. 예. 특히 이제 해군 전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상륙하려면. 가장 중요하죠. 이건 진짜 넘사벽이야. 대만 해군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왜냐? 중국은 이미 항공모함 2척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거기에 더해서 뭐 원자력 잠수함 이런 것도 상당 부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뭐 호위함이라든지 구축함, 뭐 순양함,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 어마어마하네요. 그러니까 해군 전력은 중국 해군을 넘을 수가 없어. 근데 아이러니한 건 네.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 90년대 이후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90년대 이전에는 대만 해군이 압도적이었어요. 아, 그래요? 네, 전력이 압도적이었어요. 왜냐면 이제 중국 해군 전력들은 당시 이제 뭐 고속정, 고속함 이런 위주로 돼 있었고 네네. 큰 배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이 90년대 이제 경제 성장하면서 또 중국 공산당과 정부가 야 우리나라가 강대국이 되려면 해군 전력을 키워야 된다. 그래서 해군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항공모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다 갖추게 됐고 또 하나 넘사벽이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또 있습니까? 공군 전력이 또 이제 비교가 안 돼요. 중국 공군 전력이 예. 이게 좀 자료마다 차이는 있는데 1600대라고 하는 데도 있고 1600대. 2800대라고 하는 데도 있는데 네네. 이 대만 해협에 있는 전력만 보면 한 700여 대 돼요. 700여 대. 근데 이제 대만은 전투기 뭐 다 하면 네. 400대, 400. 4,500대 이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중국 공군 같은 경우에는 폭격기가 또 있죠. 그러니까. 홍류 계열 이제 폭격기들. 네. 그것도 이제 한 450대가 있는데 이 대만을 때리는데 투입되는 거는 한 250대 정도. 아, 진짜 넘사벽이네. 네, 넘사벽이에요. 그래서 요 전력들이 사실 이제 비교를 해보면 육해공 전력이 다 밀리는 거죠 대만이.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거의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네, 중국과 대만 네, 비슷하죠 약간. 비슷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 네. 중국 인민해방군은 로켓군이 있어요. 아니, 로켓군은 또 뭡니까? 이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운용하는 전문 부대가 있어. 그것만 하는. 네, 그것만 하는 부대가 있는데 이 사실은 이제 이 탄도미사일을 계산할 때 미사일 발수도 중요하지만 네. 발사대, 이동식 발사대 혹은 고정식 발사대 몇 개 가지고 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다 계산을 해보면 한 거의 발사대만 한 900대 정도 돼요. 발사대만? 네. 근데 이제 뭐 ICBM 빼고 네네. 이제 뭐 준중거리 미사일 포함 이렇게 준중거리, 단거리 뭐 이렇게 하면 그게 다 대만을 때릴 수 있는 전력이에요. 그게 꽤 양이 많아요. 그리고 요거는 사실 이제 아무도 잘 모르시는데 중국 그 로켓군의 전술 탄도 미사일 부대 같은 경우에는 한 개의 여단이 발사대가 36개예요. 한 개 여단이? 네, 근데 한 개 여단이 발사대가 36개인데 네. 예를 들어 그 부대 같은 경우는 이제 둥펑 15, 둥펑. 둥펑 16 네. 이런 걸 운용을 해요. 근데
발사대가 36개고 네. 미사일을 곱하기 4를 해야 돼. 예비탄이 3발. 그다음에 이제 바로 쏠 수 있는 게 36발. 근데 그러니까 36발씩 4번 쏠 수 있는 거야. 와. 굉장히 무서운 전력이에요. 와. 거기다 이제 뭐 제가 앞서 공군 전력 얘기했지만 네. 중국 공군은 지금 이제 제니10 같은 스텔스 도 제니십. 가지고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이 전력 차가 굉장히 많이 나죠. 근데 그 젠 20 네. 이런 중국 그 항공기가 네. 이게 성능이 확실히 입증이 된 겁니까? 물론 중국 무기가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네네. 근데 제니10도 사실 문제가 있어요. 특히 엔진 같은 경우에 문제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중화권의 군사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 중국이 만든 전투기들은 다 심장병을 가지고 있다. 아, 그렇게 표현하는군요. 네, 심장병을 가지고 있다. 특히 그 이제 아까 해군 전력도 얘기했잖아요. 네네. 해군 전력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대만에 있는 네. 군사 평론가들, 뭐 제가 친한 분들도 있지만 네네. 중국 해군은 물만두를 빚듯이 군함을 뽑아낸다. 물만두가 엄청나다. 개수가 많잖아요. 엄청나다. 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이야, 그 비유 좋네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제니10의 그 표면에 있는 이제 스텔스 코팅이나 네네. 제가 F-35 공장 갔다가 또 맨날 자랑했잖아요. 그렇죠. 차이가 없어. 아, 그래요? 거의 비슷해. 그리고 제가 전에 다른 유튜브 채널 나가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네. 그 주화 에어쇼라고 중국에서 2년에 한 번씩 하는 에어쇼가 있어요. 네. 거기 갔는데 깜짝 놀랐던 게 뭐였냐면 이 레이더 반사 면적 요걸 계산하는 측정하는 네. 그런 기계들이 들고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면서 야 얘네들이 빈말은 아니구나. 말은 아니. 근데 물론 그 차이는 있어요. 항공 전자 장비라든가 엔진이라든가 이런 거는 미국이 만든 F-35나 F-22에 비해서는 떨어져요, 사실. 성능이 좋은 건 아니에요. 네네. 근데 스텔스 성능 자체는 물론 미국에 완전히 근접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갖고 있어요. 아.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엔진 문제도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네네. 근데 중국은 그거에 크게 개의치 않아요. 엔진 고장나면 새 걸로 바꾸면 돼. 그러니까 이제 운용 주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지 그걸 못 쓴다는 건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러시아도 그렇게 따지면 엔진이 가동률이 좋지가 않아. 수명이 다 짧아. 네. 중국은 그거보다 더 짧다고 생각하면 돼요. 오. 그래서 그런 걸로 사실 이제 좀 뭐 어떻게 좀 낮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근데 중국군의 전반적인 마인드는 그냥 새 걸로 바꾸면 되지 이거야. 바꾸면 되지. 돈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네. 이렇게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중국인데 네. 이게 러시아도 단기간에 우크라이나를 점령할 수 있다라고 호언장담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중국도 지금 그런 생각 얘네들 있겠죠. 상황을 보니까 네. 과연 내가 이 대만을 침공했을 때 이게 우리가 혹시 러시아 꼴 나는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하지 그러니까 않겠습니까? 제가 앞서 얘기했잖아요. 네. 중국 대만 전력 비교해보면 답이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요. 근데 그걸 모든 걸 커버하는 게 뭐냐? 바다야. 대만 해협이 다 커버를 해줘.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북한인하고 남북한이 대체돼 있잖아요. 네. 북한 같은 경우에는 전방에 전력을 왕창 몰아놨잖아요. 네네네. 이거 참 여기 딱 하면 그냥 공격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상륙 그렇게 할 수가 없어. 항구에 다 모여야 돼 병력이. 그럼 다 티가 나. 어느 항구에 갑자기 군용 차량이 우르르 몰려간다 그러면 아 쟤네 전쟁 준비하는구나. 그게 되고 그래서 중국군이 공중강습 전력을 늘리는데 그래서 근데 문제는 100에서 200km 대만 해협 있잖아요. 네네. 바다에서 날아오고 다 보이지. 레이더 키면 다 보이는데 낮게 날아온다. 네. 근데 대만 해협에 대만 해군 함정들이 다 초계 활동을 하잖아요. 네네. 다 보고 있잖아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대만 이 방공망이 장난이 아니라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이런 미사일 전력에 대비해서 그러니까 중국이 압도적인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전력에 대비해서 패트리어트라든가 팅궁 뭐 투쓰리 네네. 이런 거 다 지금 다 깔아놓고 있고. 그러니까 네. 대만이 지금 이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네. 여기서 지금 이 전쟁을 아주 주도 면밀하게 이 작전들을 다 보고 굉장히 연구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전 시간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네. 우크라이나 군이 그 지금 딱 오는 거 알고 중요 장비들 다 분산 배치했다고. 네네네. 대만군은 훈련을 가보면 그걸 다 해요. 그러니까 주둔지를 나와서 네. 도심으로 들어가. 장갑차들이. 아.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미사일을 아무리 많이 갖고 있다 해도 그걸 다 뽀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중국이 이 대만을 만약에 침공했을 때 네.
단기간에 공략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분명히 러시아 꼴이 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러시아보다 더 심각한 상황을 맞을 수도 있어요. 특히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해협 때문에 네. 아마 그 보급에 가장 큰 차질을 빚지 않을까. 그 보급 문제도 있고 예, 예. 사실은 중국 해군이 항공모함을 보유하게 된 게 이 대만 때문에 만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얼핏 미국 때문에 했다 그러는데 왜 그러냐면 90년대 그 말 정도에 양안 위기가 한번 있었어요. 네네네. 중국과 대만 간에. 네. 그래서 이제 진짜 중국이 한번 쳐들어갈까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미 해군의 항공모함이 짜잔 하고 나타난 거야. 두 척이 짜잔 하고 나타난 거야. 어마어마하게. 대만 해역으로 딱 나타난 거야. 네. 깨갱했지. 그래서 그때 이제 중국 지도부가 사실 그 전부터 중국 해군이 항공모함 해야 돼요 했는데 네. 중국 지도부는 인식을 못한 거야. 그거를 굳이 우리가 돈을 들여 그걸 해야 되냐. 네. 예. 근데 사실 중국 해군의 그러니까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의 항공모함 건조하려고 했던 역사는 네네. 굉장히 오래돼요. 근데 다 예산 문제 때문에 못했어. 아 그래요. 근데 그때 한번 미국 항공모함에 당해 보니까 네. 야 우리가 가오가 없지 돈이 없냐 하자. 그래서 한 거야. 그래서 러시아에서 그걸 사오고 이랬던 그러니까요. 게 그런 이유 때문에 한 거예요. 왜냐면은 요 대만 해협 대만 양쪽을 장악을 못하면 네. 상륙 작전 아예 못해. 제해권을 장악 못하면 상륙하면 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 이제 그 중국 군이 하는 게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A2D2 반접근 거부 전략. 네네네. 그게 왜 나왔냐? 상륙하려면 들어오는 미군 전력을 사전에 막아줘야 돼. 근데 지금 뭐 미국이 이제 A2D2도 다 눈치 까고 지난번에 제가 다행역 작전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다 알고 있다고 이제는. 네. 그리고 대만이 네.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데 제 친구가 대만 친구인데 네네. 걔도 이제 군사잡지 편집장이에요. 아 그래요. 근데 걔 취미가 뭐냐면 네. 대만에 잘 가보시면 50년대 60년대 전 국토를 요새화를 했어 걔네들이. 지난번에 저희가 그 예. 핀란드 공군 얘기할 때 예. 스위스 공군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그 산 예. 돌산의 동굴을 뚫어서 거기서 F5를 거기에 예. 보관을 하고 대만도 있어. 대만이 그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대만도 있어요. 야. 그래서 그 훈련을 해. 그래서 이제 대만 섬을 이렇게 잘 보시면 네. 대만 해협 부분에 이렇게 맞닿은 섬들이 있어. 맞닿은 부분이 있어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거기에도 공군기지가 있거든요. 네. 걔네는 중국군이 일바로 때리는 데야. 다 아니까. 네, 근데 전쟁 징후가 있다 그러면 거기 있던 전투기들이 이 대만을 보면 가운데 이렇게 산맥이 있거든요. 네. 그 뒤쪽에 보면은 네. 그런 동굴 기지가 있어. 그래서 근로 전력을 다 저기 이동을 해요. 공군 전투기들을. 네네네. 그래서 거기서 동굴에 숨어서 쑥 나오는 거야. 야 마치 그 에어울프가 그 네. 화산 분화구 같은 데서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것처럼. 식으로 그 다 그 시설물들이 있어요. 그리고 전 국토가 요새화? 50년대 60년대 정말 요새화를 많이 했어. 공구리를 정말 많이 쳤어. 애들은. 공구리 장난 아니야. 대만 공구리도 장난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그런 것만 찾으러 다니는 애가 있어. 그 사진을 다 찍어놔. 그래서 한번 갔는데 보여주더라고. 그 정도로 사실 그 전쟁 준비를 많이 해놨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대만도 실수했던 게 뭐냐면 뭡니까? 모병제라는 거지. 아 모병제야. 모병제면서 망했지. 아. 그래서 원래는 병력이 꽤 많았어요 대만군도. 대만이 사실 한 2천만 인구 되거든요. 네. 근데 한때는 병력이 뭐 거의 뭐 50만, 60만까지 간 적도 있었어요. 근데 모병제 하면서 이제 그때는 그럼 왜 대만이 모병제를 했냐? 네네. 중국하고 사이가 좋았거든. 그때는. 양원기가 좋았거든. 그리고 이제 대만의 많은 기업들, 지금도 그렇지만 대만의 많은 기업들이 네. 이 중국에 투자도 많이 하고 공장도 많이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 그런 평화 분위기 때문에 지금 안보 상황이 이러니 야, 우리 모병제 될 것 그치. 같다. 그래서 모병제를 한 거야. 계속 평화의 세상이야. 그러니까 유럽도 사실 그랬단 말이야. 근데 지금 다 러시아가 각성하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러시아가 지금 각성하게 만든 거 아니에요. 그 대만도 지금 중국이 몇 년 전부터 이제 계속 위협을 하니까 네. 사실 국방비 줄이다 다시 늘리고 있거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막 최신 무기도 사고 그다음에 미국이 또 약간 그것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좀 중국을 압박을 하자. 네. 그래서 최신 무기 파는 것도 있어. 근데 물론 미국의 대외 판매 무기 순위에서는 우리나라보다 많이 떨어져요. 대만이. 우리나라는 꽤 높아. 나토 수준이야 우리는 사실. 일본하고 우리나라, 호주 이런 거는 나토 수준이에요 거의. 네, 그런 게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갈수록 힘들어지 중국은.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네. 우리는 사실 이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 자동으로 개입한단 말이에요. 전쟁이 나면. 네. 근데
과거 그 이제 대만의 과거 이름이 중화민국이거든요. 중화민국. 중화민국하고 미국도 상호 방위 조약이 있었어요. 아 그때는. 네, 근데 70 몇 년도에 이제 네. 단교하면서 없어지고 네. 대만 관계법이라는 게 생겼는데 네. 이 대만 관계법은 좀 약간 모호해요. 그러니까 명확하지 않아.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한미 상호 방위 조약처럼 대한민국 영토에 뭐 적이 침입했을 때 우리 뭐 자동으로 개입한다 뭐 이런 네네네네. 조항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 대만 해협의 안정과 평화를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 모호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모호하게. 해석의 여지에 따라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뭐 이런 거죠. 해석의 여지에 따라서 네. 미군이 개입할 가능성이 있어요. 미국이. 아. 근데 미국이 개입을 하면서 할 수 있는 조치 중에 뭐가 있냐? 네. 아주 이걸 해버리면 중국은 정말 뼈아픈 정말 그 결과를 낳을 수가 있어. 그게 뭡니까? 그건 다음 시간에.